제가 통계를 좋아하다 보니까 옵타에 가서 기사를 많이 보는데 그동안 다른 선수들에 대한 분석 기사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분석 기사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죠. 아, 얘네가 왜 소니 분석 기사를 안 올리지? 그렇게 매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옵타에서 기사를 올렸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난 시즌이 단지 실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손흥민이 다시 한 번 더 발전한 방법,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검은색 글씨로 두 줄의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장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빠졌을 때 큰 부담을 떠맡는데 익숙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이제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선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근데 손흥민이 그렇게 잘했었는데 21-22 시즌에 모하메드 살라하고 23골로 득점왕을 공동 수상한 이후에 그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가 부진했던 시즌이죠. 33경기 선발 출장, 3경기는 벤치에서 투입. 이래서 단 10골밖에 못 넣었다. 그런데 토트넘 전체가 그렇게 좋은 시즌을 못 보낸 건 맞는데 반대로 해리 케인이 정말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흥민의 무기력함이 좀 두드러졌다. 특히 9월 레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죠. 그러면서 히샬리송에게 선발 라인업을 이제 내줬는데 그 경기에서 나와가지고 역사상 7번째 벤치 교체 멤버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그리고 골을 넣을 때마다 세레모니에서 손흥민 선수의 불쾌감이 드러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사가 써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충 설명이 한번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프리미어 리그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교체 선수가 투입이 돼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게 역사에서 7번밖에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번째 마지막 선수가 손흥민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교체로 들어가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해트트릭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으로 달성한 선수예요. 대단하죠? 그 해트트릭을 한 선수들 중에 2골 이상 박스 밖에서 중거리 슛을 넣은 선수는 손흥민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옵타에서 보여준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기록이에요. 10골을 넣었는데 XG 값이 10.2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더 적었던 거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지난 시즌은 굉장히 부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해트트릭을 빼면은 7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도합 XG 값 9.53에서 7골을 넣은 게 되겠죠. 그러면 그 해트트릭 한 걸 분리를 시키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7골을 넣었는데 실제 XG는 9.53이다 보니까 9골 넘게 넣었어야 되는 걸 7골밖에 못 넣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좀 많이 부진했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이런 문구가 나와요. 시즌 종료 한 달 뒤에 손흥민 선수가 31살이 됐는데 그의 신체 능력, 특히 그의 날렵한 속도와 수비수가 반응하기 전에 몸에서 공을 떼어내고 슛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그 선수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손흥민의 감퇴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다. 이제 능력이 좀 이제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손흥민에게 이제 끝나는 단계가 오는 걸까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absolutely not.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손흥민은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크게 반격을 했다. 아시안컵 때문에 6주간을 빠졌는데도 23-24 시즌, 이번 시즌에 14골을 넣었다. 그러면서 득점 순위 5위에 올라 있고 홀란드의 18골과는 단 4골 차이다. 아, 그리고 그 14골은 딱 XG 값 7.9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6.1을 초과했다라는 건데 이건 프리미어리그 모든 선수들 중 최고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 2위를 차지한 선수가 제로드 보엔인데 제로드 보엔은 XG값 4.74 초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6.1 초과는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시즌 골 기록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박스 바깥쪽에서도 득점이 있고 점의 크기가 이제 득점의 난이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큰 점도 몇 개 있습니다만 주변에 작은 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골이었는데 넣었다. 왜냐면은 지금 뭐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만 XG 값이 7.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넣기 어려운 골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막 큰 점들이 막 뻑뻑뻑뻑뻑 박혀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점들이 타닥타닥타닥 박혀있죠. 최고의 골 결정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손흥민은 득점 순위 5위를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대 득점 순위에서는 20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기대 득점 순위 20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골 넣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20위를 했어야 되는 선수가 실제로는 5위를 하고 있다. 이 갭이 얼마나 크다는 거야. 이거를 좀 얘기하면서 뭐 니콜라스 잭슨이 12.6 XG인데 9골밖에 못 넣었다. 칼버트 루인이 9.3 XG인데 3골 넣었다.
야, 9.3인데 어떻게 3골 넣냐, 너는? 대단하다, 너도 진짜. 뭐 이런 거. 그래갖고 손흥민의 이런 골 결정력은 진짜 어마어마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기회가 그만큼 안 오는데 왔다 하면 그냥 냅다 꽂아 넣는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중요한 문장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당연한 질문은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얻고 있는지 혹은 얻어야 할 만큼을 얻고 있는지이다. 그들의 우선 과제는 분명히 이 진정한 월드클래스 득점자를 더 많고 더 좋은 득점 기회로 이끄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손흥민을 그 자리에 배치시키는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왜냐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골을 많이 넣는데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상황에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그러면 당연히 골을 많이 넣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흥민은 일단 시즌 일부를 놓쳤죠. 그리고 브라이튼전에서 휴식이 없이 또 뛰었다. 굉장히 좀 힘들었다. 게다가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윙어로 서면서 소비를 했다. 그의 23경기 중 9경기, 경기 시간의 35%가 윙에서 진행이 됐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손흥민이 골문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고 토트넘의 공격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 확보에 대한 또 다른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일관성 확보라는 건 계속 한 포지션에서 계속 뛰어야지 자신의 뭐 공격 흐름, 그 다음에 선수의 템포, 그런 폼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톱에서 뛰었다, 윙에서 뛰었다, 여기서 뛰었다, 저기서 뛰었다 이러면서 일관성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또한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은 또 다른 장애물 중 하나였다라고 기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뭐냐? 지난 몇 시즌 동안 여러 토트넘의 감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감독들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가진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 이 모든 게 일어났다. 이러니까 손흥민이 골을 넣기가 더 어려웠다라고 옵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번 시즌 현재까지 어느 포지션에서 가장 많이 뛰었나를 보여주는 건데 62%를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뛰었고요. 35%는 왼쪽 윙어로 뛰었습니다. 대신에 얻은 것도 있습니다. 어시스트를 조금 더 하고 있죠. 물론 중앙에서도 어시스트는 하고 있어요. 이번에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와서 2개의 도움을 올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조금 부족해지고 있다라고 옵타에서는 통계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제가 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현재 도움 1위랑 어시가 2개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손흥민 선수가 도움 왕을 할 수도 있는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타이틀 하나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시스트 왕. 이번 시즌은 득점도 좋고 도움도 좋다. 도움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이제 왼쪽에서 저렇게 35%의 시간을 뛰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가장 큰 부분이 히샬리송이 폼이 좋았다. 히샬리송을 중앙에 박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손흥민이 좀 뒤로 밀렸다. 근데 이제 옵타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빠지기 전에 2경기 연속 골을 못 넣었다. 그리고 2경기는 무릎 부상으로 빠졌다. 그런데 이제 부상에서 회복이 돼서 훈련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풀럼전에 이제 히샬리송이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와도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다시 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돌아왔는데도 다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돌아가기가 어려운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좀 더 선택하고 싶은 감독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 라면서 그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그 예가 바로 저 장면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브라이튼전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메디슨이 후방에서 엄청난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옵사이드 라인을 깨고 히샬리송이 앞으로 나아간 상황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손흥민이라면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왔겠습니까? 10중 8구는 골이죠. 근데 히샬리송이 이 볼에 대한 첫 터치를 잘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공이 너무 멀리 앞으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각도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골키퍼하고 1대1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냅다 골키퍼 정면으로 그냥 슛을 때려버리죠. 이게 득점이 안 됩니다. 지금 옵타에서는 이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터치에서 자신의 컨트롤 범위를 너무 멀리 보내버렸다. 그리고 좋은 자세를 못 잡은 상태에서 골키퍼를 향해서 똑바로 슛을 날렸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밑에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토트넘의 크리스탈 팰리스하고의 그 경기에서 비슷한 장면일 수도 있는데 손흥민은 정말 빠른 속도로 달려갔고 결코 골을 놓칠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안 놓쳤죠. 비슷한 장면인 것 같지만 사실 골대로부터 더 멀어요. 지금 손흥민은 거의
그 센터 서클 근처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확 미친듯이 달려가가지고 골키퍼하고 1대1 상황인데 각도도 잘 만들어놨죠? 골대 중앙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박스 바깥에서 넣었다는 겁니다. 이거 중거리 슈팅이에요. 라인을 깨고 막 속공을 가다 보니까 박스 안에서 속공으로 넣은 줄 아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거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손흥민이 골을 잡고 앞으로 튀어나가면 못 넣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안 든다라는 게 현재 옵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빌라파크에서 토트넘이 4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손흥민은 히샬리송이 분명히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회에서 골을 넣었다. 그러니까 히샬리송이었으면 그거 골 못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죠. 여기서 셉셉이가 컵백으로 싹 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공이 바운드 돼갖고 숏바운드 올라오는 걸 바로 때렸죠. 그것도 이제 약간 휘면서 들어갔죠. 그쵸? 이거 제가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만 XG값 0.18 성공 확률 18%밖에 안 됩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네, 그 정도로 뭐 대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는 12야드 지점에서 첫 번째 슈팅을 바로 골대로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브레넌 존슨과 티모 베르너에게 도움을 주면서 최고의 활약을 했다 라면서 히샬리송 얘기가 또 나옵니다. 히샬리송의 이번 시즌 어시스트는 단 3개뿐이다. 근데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그냥 한 경기 내에서 2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그 플레이메이킹 능력 이런 것까지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어떤 선수도 매 경기 골을 넣을 수는 없다. 당연히 골을 못 넣는 날이 나오죠. 근데 못 넣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일 겁니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넣을 수도 있고 전술적으로 내가 막혀서 못 넣을 수도 있고 그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골을 못 넣는 날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오는 선수가 있는 반면 자기한테 그럼 최소한 수비를 끌어주고 동료들이 득점을 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주는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손흥민이 히샬리송의 모든 면을 다 능가한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는 게 다는 아니다. 좋은 위치를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히샬리송의 수치를 보면 손흥민보다 자리를 잡고 그렇게 득점하는 능력 있지 않습니까? 박스 안에서 그런 거는 좀 더 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라면서 통계 기록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득점은 90분당 손흥민 선수가 더 높아요. 0.87, 히샬리송은 0.82. 어시스트가 지금 넘사예요. 손흥민은 0.36, 그리고 히샬리송은 0.08. 4배가 넘죠. 찬스를 만드는 것도 히샬리송의 2배가 넘습니다. 0.8인데 손흥민은 2.0. 그리고 특히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탈취하는 능력. 이게 손흥민이 0.8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압박을 해서 공을 뺏어오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기사에서 말한 건 뭐냐면 그 맨 마지막이죠.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히샬리송이 좀 더 좋다. 7.3으로. 이게 히샬리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샬리송이 손흥민보다 좀 체격이 더 크고 강하다. 그래서 그런 홀딩 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버티는 거. 그런 플레이가 손흥민보다 히샬리송이 좀 더 좋다. 그리고 손흥민이 갖고 있지 못한 공중볼 위협을 제공한다. 손흥민은 117개의 골을 넣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헤드로 넣은 게 단 4골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히샬리송이 헤더를 잘 넣는 건 맞습니다. 히샬리송은 그 대신에 중거리 슈팅 능력이 떨어집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중거리 슈팅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손흥민 선수가 여태까지 넣었던 117개의 골의 그런 그래프예요. 박스 밖에서 넣은 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런데 히샬리송의 커리어 전체 득점을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히샬리송이 박스 밖에서 넣은 골은 2골밖에 없습니다. 저 하나는 큰 점인데 그 페널티 박스 선 걸쳤어. 금상이야 금상. 금발 봤으니까 좀 안 쳐줘. 쳐줘도 3개야. 그런데 우리 손흥민은 이만큼을 넣었죠. 히샬리송이 XG 8.6에서 10골을 넣었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집어넣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은 더 많은 골을 넣었는데 더 어려운 상황에서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거예요. 히샬리송이 지금 보시면 메디슨 여기서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맞고 굴절돼서 히샬리송 앞으로 흘러오거든요. 그 히샬리송이 이 공을 흘러오니까 안 잡고 바로 때려 넣어요. 이런 식으로 히샬리송의 득점은 원터치 득점이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에버튼하고 자기 친정팀하고 할 때인데 여기서 우도기가 돌파를 하면서 여기를 컵백을 주거든요. 이것도 안 잡고 그냥 바로 때려 넣어요. 이런 식으로 히샬리송이 지금 10골을 넣었죠. 10골 중에 9골이 원터치 슈팅이에요.
그러니까 뭘 잡아가지고 드리블로 상대를 제끼거나 페이크 모션을 써갖고 앞에 있는 수비를 순간적으로 벗겨내갖고 그 틈 사이로 슈팅을 때려서 넣거나 아니면은 손흥민처럼 뭐 옵사이드 라인을 뚫어갖고 막 달려가고 공을 막 치고 가갖고 골키퍼를 뭐 제껴서 골을 넣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10골 중에 9골이 다 원터치 슈팅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는 잘 잡아서 잘 넣은 건 맞는데 만약에 히샬리송한테 좋은 위치에 있을 때 공이 안 오면 자기가 뭔가 상황을 만들어서 골을 넣지 못한다 라고 제가 저번에도 분석을 해드렸고 옵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흥민은 어떤 상황에서 골을 넣었느냐? 이거 번리전에서 0대1로 지고 있을 때 1대1 동점골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포로가 손흥민 선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뛰는 걸 보고서 여기서 길게 패스를 넘겨줍니다. 이걸 손흥민 선수가 달려가서 그 트래핑을 해갖고 잡고요.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들어오거든요. 그 둘이서 이제 볼을 주고받고 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넘겨주고 다시 솔로몬이 치고 가다가 다시 손흥민한테 넘겨주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칩슛 있지 않습니까? 칩슛으로 그 득점을 합니다. 이런 게 히샬리송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보여준 게 없다.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죠? 그런 상황에서 기회를 놓치더라. 그게 굉장히 큰 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라인을 깨면서 앞쪽으로 굉장히 긴 거리를 공을 계속 치고 달려가면서 골키퍼하고 1대1 상황 또는 뭐 좀 먼 상황 이런 데서 뭐 중거리 슈팅을 때리거나 아니면 골키퍼를 제끼려고 하거나 이런 플레이가 안 된다. 그런 차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 히샬리송의 장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손흥민보다 조금 더 좀 단호하다. 그런 경향이 있다. 이게 뭐냐면 스트라이커로 나왔기 때문에 골 넣는 것에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손흥민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때려 막 하는데 안 때리잖아요. 슛을 좀 아끼고 완벽한 상황이 아니면 동료들에게 내주려고 하고 이런 게 조금 아쉽다라고 여기서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이기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득점 상황에서 이타적으로 하지 말고 좀 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경기를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 지금 분석 기사는 오로지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가장 많이 해줘야 되는 덕목, 즉 골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좀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1위가 어시스트 10개, 손흥민 지금 8개, 텐텐드 기록을 하면서 지금 득점왕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선수들이 뭐 네투도 지금 햄스트링 부상으로 다시 나갔고 케빈 데브라이너 늦게 합류했는데 사타구니 부상으로 다시 나갔고 뭐 이런 상황이고 트리피어도 지금 부상으로 나갔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왕뿐만이 아니라 이번 시즌 도움왕도 한번 타이틀을 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 어시스트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즌만큼은. 뭐 골 넣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뭐 마지막에 있는 두 단락 정도 이제 전해드리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많은 시간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보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항상 그 자리에는 해리 케인이 있었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골을 넣는 걸 중점적으로 두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 손흥민을 최전방에 놓고 손흥민은 조금 더 욕심을 내면서 골을 넣으려고 도전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플레이를 함으로써 토트넘은 손흥민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난 시즌 실망스러운 성적을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는데 분명히 그 시즌은 우리가 기억에서 지워도 되는 시즌임을 이번 23-24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증명을 했다. 그리고 해리 케인이 지금 팀을 떠난 상황에서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손흥민이고 그게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라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I guess.